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인 김진환입니다. 네, 이제 뭐 한여름이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장마가 좀 끝나면 또 다시 또 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피서철, 이제 휴가 갈철이 됐네, 그죠? 네. 전문가님 어디 가세요? 저는 8월 정도에 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 피서철에 휴가도 다녀오시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이나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성껏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나름 어제부터 좀 네. 예, 지수가 좀 괜찮은 지수도 지수지만 여러 개별 종목들이 좀 사는 흐름이에요.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가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계속 좀 순환 매장세로 좀 돌아오는 모습인데 저희는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오른 것도 없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일부 종목들 좀 올라오고 그래서 나름 좀 순환 매는 괜찮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선배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좀 어떻게 보면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 자꾸 대선 관련 테마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러 가지 실적주가 어제부터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좋으면서 오늘 지금 또 시간외에서는 또 LG 이노텍이 또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적주들이 좀 선방을 좀 해주면서 증시에 그래도 좀 숨통을 좀 네. 트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 미국도 우리도 실적 시장인데 미국에 이제 테슬라도 실적이 시장 컨센 하회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판매대수 보고 실적이 좋을 건데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면 실적이 안 나온 종목도 올라간 주식은 그냥 또 제자리에 내려오고 실적이 좋은 것은 올라가도 더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철학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가고 있는 거 살지 아니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을 내가 길게 보고 살지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상반기에 네. 가장 많이 샀던 개인들 종목들이 네이버,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이런 것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종목들 이렇게 보면 고점 대비 반타작 기분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수익률을 보니까 대다수 마이너스 20%에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 내가 올해 연초에 샀으면 손해인데 이게 과연 대다수 개인들은 많이 빠진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빠진 주식이 다시 고점에 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빨리 뭔가 해보려니까 내려온 걸 사는데 금방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행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못 견디고 정말 1년은 2년 기다려서 이익이 나서 오면 한 20% 내려가면 또 팔아먹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싸게 산 효과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 주식이 경기주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진 주식은 거기에 산 단가 바닥에서 한 20% 더 빠지더라도 주로 거기서 바닥만 찍으면 최소한 100%는 나오거든요. 대다수가. 그러면 100% 바닥 대비 100% 날 때 기다리면 기본적으로 7, 80 먹는데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주식 힘들거든요. 네. 주식이 한번 투자가 힘들게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이 지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자기 투자 철학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시장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이제 개인도 많은데 물론 저희도 다 관심도 있고 그런데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이제 출마 포기를 하고 해리스가 오히려 여론조사 이긴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트럼프가 피해라 그래서 2차 전지도 막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는 주로 수급에 의해서 이제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개인보다는 기관과 건선들 외국인들이 마지막 있는 물량을 던져버리면 거기서 개인들이 공포를 느껴서 투매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될지 민주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트럼프 관련 악재는 이번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성장주들은 지금이 엄청난 수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이랑 이런 게 잘 가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고 그럼 이걸 사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사가지고 지금은 누구도 우리나라 개인이나 이 올라간 주식 잡을 수 있는 기간도 없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계속 끌고 가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때부터 한 팔지 않을까. 매도, 공매도랑 같이 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이 결정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 뭐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나요? 보니까. 네. 유튜브에서 황희성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9만 원. 20%입니다. 잘 오르더라고 꼬꾸라졌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요즘 주식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가 나오다 이렇게 갔다가 밀어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관들이나 컨선 외국인들이 매매한 주식들 중에 바닥에서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뭐 가다가 그냥 한 번씩 꺾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급하게 지금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23%, 28% 올라갔거든요. 다음 날부터 내려가니까 따라가면 그냥 물리는 거죠. 근데 또 올립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아직은 저점 안 깼기 때문에 괜찮은데 얼마 전에 보시면 보면 이렇게 지난번 77,000원 팔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식이 하다가 갑자기 막 외국인들이 6월 10일은 28만 9천 원 사고 기관도 23만 8천 사고 그 다음 날 또 30만 원 사가지고 외국인들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또 얼마 전에 7월 12일 날은 11일은 28만 주 87만 이렇게 110만 주를 사고 해놓고 다음 날 98만 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면서 해서 올라갔다가 치면서 내려오면 실제로는 얘들도 큰 수익 한 몇 프로 수익도 안 나는데도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대형주도 외국인들이 뭐 놀이터가 된 것처럼 단타 놀이터 그러면서 막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휘말려 가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9만 원인가요? 9만 원에 샀다. 그러면 지금 79,8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내려왔기 때문에, 요 주식은 실적 시즌에서 아직은 실적이 적정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성장을 위해서 샀다면 이미, 이거 몇 년 뒤에 성장에 대한 것은 여기서 12만 원 가면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뭐 혁명처럼 이렇게 뭐 반도체라든지 IT처럼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빠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주 중에 반도체는 뭐 나쁠 때 반타작 났다가 또 올라갈 때 그냥 회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적자는 사놓고 있으면 한 1, 2년 만에 뭐 두 배씩, 두세 배씩 나는데 이런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여요. 작년도 12월에 12만 4천인데 지금 아직 여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실적이 이게 제조업이니까 로봇 금방금방 나오진 않잖아. 내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나와도 이미 여기서 시가총액 다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로봇은 작년 가을 이후부터 보지 말아라. 봐봤자 1년도 안 된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5조 12만 원 같으면 7조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는 큰 손들이 주로 매매하잖아요. 그럼 큰 손들이 매매할 때는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연기금이나 그래서 사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들은 사놓고 오래 가면 되잖아요. 나중에 성장할 때 가면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익이 올해 얼마 나지 않을 걸 보여요. 영업이익이 거의 없이. 그다음 내년에 570억. 그거는 2026년도 1,300억이에요. 1,300억이면 12조 같다는 것은 1,301조 3천억이 1배잖아요. 10배잖아요. 13조는 이게 얼마예요? 7조 오면 거의 50배 이렇게 올라오는 2년 뒤에 영업이익이. 그러면 2년 뒤에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 정도 이상이 나온다면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단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시즌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적도 안 나오죠. 근데 삼성이란 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24만원이니까 반타작은 나 있어요. 5, 60분 빠져야 되는 거 실적 계속 못 받쳐주니까. 이것도 당연히 내려왔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놓고 있으면 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요쪽에 누르면 초기의 단계. 한 10만 원에 10만 정도 사면 20만 원 갔으니까 절반 팔아먹고 아니면 다 팔아먹고 다시 기다렸다. 나중에 다른 거 하다가 아니면 현금 갖고 있다가 밑에 오면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단타 자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버트도 아직까지 저는 내년까지도 12만 4,500원 돌파를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꼭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반등 시에는 지금 거래가 실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저가 보는 것은 89,000원이 여기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86,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86,000원 정도의 이상감 팔고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박스권 깨면 안 되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도 76,000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틀 분기하면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예 초보자나 이런 분들 들어가지 마시고 장기로 하고 싶으시면 많이 빠졌을 때, 한 반타작 났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금부치님께서 LG 이노텍 25만 원 10% 비중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오늘 저 시간에 이제 장이 끝나고 마감을 하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증권사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 매출 전망치가 계속 나와서 좀 상향 조정이 좀 된 부분이 있어요. 좀 비수기잖아요. 원래 1분기, 2분기 비수기고 이제 3분기, 4분기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새 시리즈가 이제 9월 달에 출시되니까 3, 4분기에 어떤 실적이 좀 많이 반영되는데 올해는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2분기에 거의 중국에서 한 39% 이상 판매가 진작이 좀 됐는데 그 영향을 좀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매출 보니까 4조 5,530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517억 원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72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 989억 나왔어요. 예, 뭐 장사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68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미리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시간에 제가 보니까 2.55%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 비수기의 2분기는 그런데 아무래도 광학 솔루션 부분, 기판 부분 다 지금 기판도 애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학 솔루션 하면 폴리드줌 같은 거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인데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뭐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은 증권사들 지금 뭐 전망치 같은 거 보니까 3분기에도 뭐 좋은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최초의 아이폰이 이제 아이폰 16이죠. 그게 9월 달에 출시가 될 건데 요거 관련해서 교체 수요가 많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중기적으로도 보면 어떨까 조심스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좀 차트를 띄워놨는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좀 양봉이에요.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애플도 아시죠? 계속해서 좀 반등을 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애플 워렌 버핏도 좀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어떤 매출이 좀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번에 그 제2의 관군제에서도 상당히 뭐 크게 좀 많이 6.18 쇼핑 축제죠. 거기서도 많이 좀 팔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중국 매출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호실적이 나올 걸로 이제 예측이 됐는데 2분기부터 좀 땡겨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 재료 소멸이 좀 아닐까요? 왜냐하면 시간에서 뭐 상당히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매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예, 실적 피크를 좀 감안을 한 그런 포지션인 것 같은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 7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7일 연속으로 순매도였고 외국인은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다가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 다시 요 수치 보고 다시 뭐 내일 만약에 매수를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라도 주봉이나 뭐 주봉상으로도 뭐 양호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어떤 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 누적으로 좀 내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실적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월봉상으로 보여드리면. 증권사 목표가도 아마 최근에 36만 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3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잘 팔리게 된다면 또 이제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36만 원, 뭐 목표가가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온디바이스 해야 되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애플이 지금 처음 출시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선은 좀 실적 피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25만 원이시니까 충분히 뭐 지금도 익절 범위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갭이 떠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매도를 우선은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이 고점을 바로 고점이 한 30만 원대인 것 같은데 30만 5천 원입니다. 요걸 바로 돌파해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32만 원 정도 뭐 그 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 요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랐고 실적은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미장에서도 지금 애플이 매그니센 7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우선은 실적에 관련해서 내일 갭이 뜨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러면은 뭐 지금 시간의 어떤 상승이 28만 1,500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만 1,500원 그 이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매도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뭐 단계적으로 31만 원, 그다음에 32만 원까지 해서 그렇게 1차, 2차 중장기 포지션 가져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임미숙님께서 포스코 DX 6만 500원 25%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전망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가 과거에 포스코 ICT였는데요. 그러면 ICT가 이제 IT 솔루션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이제 관련된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게 있으니까 포스코 그룹에서 공장을 많이 지으면 이 회사는 매출이 많이 느는 거죠. 자동화 솔루션 넣고 그다음에 공장도 짓고 하고 로봇도 자동화 로봇, AI 로봇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면 공장을 짓지 않는 시대가 오면 이 회사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 그전에는 이게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포스코에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주식이란 게 여기 2023년도 3월부터 주가가 올라갔죠. 포스코 그룹이 전체 다. 이때 당시는 이제 미리 먼저 오르기 시작한 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푸침, 포스코 인터 이게 이제 22년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꿈틀거리다가 작년도 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후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 2009 이게 주로 7천 많이 가면 그전에는 2018년도 9,000원 갔다 7,000원. 그러면 저는, 배터리를 16년부터 했으니까 소재. 그러면 소재에서 양극재, 음극재, 여재하고 셀하고 세 개 이런 게 핵심적인 한데 이것은 관심이 없었는데요. 물론, 그런데 실제로 공장을 많이 지으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공장을 본격적으로 짓는다고 비전도 많이 발표하고 수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면 돼. 지금은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장을 잘 못하니까 전부 다 연기되고 있죠.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리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1년, 2년 대다수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공장만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장을 예상대로 안 짓고 늦게 짓고 있으니까 주식은 제대로 빠집니다. 실적 시즌 실적이 예상보다 물론 1분기도 실적이 뭐 늘어났어요. 2분기도 늘을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과연 제가 이제 늘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를 6만 대 사셨으니까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올해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정도 사든지 작년에. 그럼 이렇게 항상 주식을 보시면 내가 장기로 가도 내가 지금 여기서 6만에 샀으니까 지금 3만이니까 반타작인데 그럼 난 기다려서 요 주식 기다려서 내 본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요 79,600원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으면 여기 사서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것은 23년도 12월 6일 아마 2030년도 2027년도까지 공장 짓는 거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항상 산업이 성장할 때 장비주는 장비가 초기에 들어가잖아요. 공장 짓고 할 때. 그럼 공장 지으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장 지을 거 한참 수주받아 짓고 할 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기술적 차트를 보고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장비주는 항상.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여기에서는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갔습니다. 자, 12조 갔으니까 그러면 장비주는 한 10배 정도 내외에 봐야 되는데 정점에 그러면 이건 1조 정도의 최소한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컨센서스는 지금 정권사에서 안 해놨는데 정확히 잘 맞지 않으니까 안 해놨는데 보시면 1,000억이에요. 올해 1분기 때 300억 정도 나왔나요? 그래서 350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뭐 2,000억 정도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전기 자동차 시장이 미국 빼고 나머지는 성장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저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79,600 최고가죠. 그거 돌파 못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실적이 막 1조가 나와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실적을 주가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주식은 팔아서 만약 2차 전지 관련된 건 장면 새로운 주식을 다 같이 가는 게 낫고요. 그 지금은 이제 뭐 반타적이면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갖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포스코 그룹이 저는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 부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 워낙 핵심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작년부터 기준으로 올해 내년 26년도까지 사상 고점은 돌파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 내년 하반기부터나 아니 26년도 이 근처에 오지 않을까 보면 그때 회복하실 거로 보입니다. 만약 실적 계속 한 1조까지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아마 아직도 멀었다. 추가 하락은 포스코 푸챔도 고점 대비 지금 70% 빠졌고요. 요것도 70% 빠지면 24,000이죠. 아마 이거 종목도 15,000 정도 때까지 2만 원 이하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제 포스코 푸챔도 50만 원 할 때 28만 원 찍어야 되고 28만 원 할 때는 23만 원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20만 원 이하로 갔다가 올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30만 원 이하로 갔다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대다수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만약 같이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다 같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쪽으로 내가 종목이 만약에 3개가 있으면 2차 전지 그걸 한 종목으로 모아서 가는 게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어떻게 모아서 갈지는 그 뭐 본인들이 좀 하시고 저는 지금은 전망을 물었으니까 손절가는 뭐 말씀 안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가입니다. 한 5만 원 정도로 목표가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그럼 그때 6만 원이니까 그 5만 원 정도 가면 그때부터 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5만 원대 가면 이 종목은 올해 초까지도 개인 투자자들 워낙 많이 다른 거 작년에 여기서 12월 달에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차 양극재가 계속 빠지고 있어도 이 주식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5만 원대. 그래서 작년 제가 계속 5만 원대 그냥 팔려고 해도 전혀 올라갈 거면서 왜 올라왔으니까 주식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면 5만 2천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좀 팔고 나오시라 내년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의 무지개님께서 리노공업 16만 500원 8% 예, 보유하시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반도체 제가 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물어보셨어요. 네. 뭐 관련해서 내용 잘 모르면 차트로만 보게 되는데, 예, 근데 뭐 저는 내용 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잘 물어보셨는데, 반도체 요 테스트용 소키드 아닙니까? 그래서 소모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소키드 회사, 테스팅 장비 쪽, 그래서 수율 문제 관련해서도 뭐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영업이익률이 뭐 50%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어떤 물건 팔면 50만 원 남는 회사라고 해서 저도 영업이익률 너무 좋아서 예, 좋게 보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내려가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뭐 반도체 엔비디아가 내려서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2분기 실적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비해 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다 그래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모든 그런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전부 다 지금 뭐 이익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 뭐 매출 전망치가 너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약간만, 예를 들어 뭐 2분기 실적 좋아요. 다 좋은데 뭐 EPS도 다 좋고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전부 다 뭐 전망치 상회를 해도 3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다 이러면 그냥 뭐 떨어집니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하긴 했는데 반도체가 지금 문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전혀 뷰를 바꾸진 않습니다. 바꾸진 않는데 반도체 섹터가 조금 때가 탔다라고 하나요? 다들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 뭐 HBM 지금 시장 전망이 연평균 50% 성장한다고 했다가 100% 성장한다고 더 올려잡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크고 내년까지 HBM이 더 완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이제는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조금만 실적이 좀 달성이 좀 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섹터로 파생이 되다 보니까 뭐 수급이 좀 분산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도체 섹터 좀 부진한 것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저도 그래요. 뭐 2차 전지 마찬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많이들 이제 뭐 미르고 뭐 좋다라고 여러 얘기 나올 때 반도체는 더 좋았는데 반도체 내리니까 거봐라 반도체 안 간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같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같이 안 좋고 어차피 성장주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조정을 좀 거치고 추가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다 근거가 있습니다. 디램, 뭐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오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슈퍼 사이클이 한 번 시작하면 2년, 3년 갑니다. 아직까지 지금 1년 갔습니다. 1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나올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지금 조정을 좀 거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진행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분기 전망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커요.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717억 원. 그래서 뭐 당연히 지난 분기보단 31%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33% 증가합니다. 하지만 YOY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영업이익이 344억 원인데 이를 하회하는 겁니다. 310억 원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면 되고, 최근에 어떤 반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뭐 그래도 목표 주가 30만 원 유지한다, 이런 아마 그런 리포트가 아마 최근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전체 좀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품하고 식품 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기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제약바이오 가는데 지금 반도체는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반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많이 남는 겁니다. 이 반도체 소켓 이 테스팅 장비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당장 교체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써요. 그래서 이런 교체 주기가 맞물려서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좀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차라리 2분기 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그게 악재수로 오히려 갈 수 있고 이 종목은 특히나 하반기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요게 관련 어떤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요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최초로 두산 테스나 편입됐지 않습니까? 요 종목이 제주 반도체랑.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해요. 예, 이 스마트폰이. 하지만 이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탑재한 아이폰 16이 출시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대감이 좀 있어요. 아까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반등을 보시고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반도체 섹터 좋지 않으면 같이 좀 내려갈 걸로 보여요.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20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요 선을 좀 내려가게 되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제가 월봉을 봤는데 19만 9천 원, 20만 원까지 좀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기로 보신다면은 가져가셔도 되긴 되는데 추세가 좋진 않습니다. 예, 뭐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 주봉이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조금 20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8%시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시니까 오히려 저는 만약 반도체 섹터가 다시 반등하든가 리노공업이 반등할 때 한 21만 2천 원인데 한 22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매도를 좀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지금 16만 원이시니까. 그리고 언제나 손절을 하실 때 손절이나 익절이나 하실 때 만약에 내가 산 금액인데 그거를 하회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라내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 그 지금은 평단 위니까 우선은 잘라내시고 만약에 나는 중장기 투자라고 하시면 한 25만 원에서 27만 5천 원까지는 다시 반등은 할 걸로 보여져요. 가을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간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이 막 가고 있으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가격부터 익절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22만 원까지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만 원 이탈 시 오히려 저점 매수 하셔갖고 하반기 3분기 이상부터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다시 25만 원, 27만 원까지 보시고 다시 사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로사님께서 SKC 15만 3천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SKC가 사상 고점 20만 8천에 21년도. 그래서 올해 6월 18일에 20만까지 왔죠. 사상 고점 돌파 못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쪽에서 이 주식이 떴을 때는 SKC가 사업부가 여러 개 있죠. 기존 사업도 있는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게 내년 뭐 중순이나 하반기에는 뭐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에서 짓고 있죠, 공장을.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AI 반도체 수혜 주니까 그래서 차세대 이제 기판,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크죠. 아직은 실제로 매출하고 이런 게 이익이 나오고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래에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매출이 인식되니까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제 동박은 말레이시아 5만 톤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요. 동박이 생각보다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양품이 양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레이시아 늦게 들어가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 이제 롯데에너지는 영업 적자를 낸 적이 없죠. 동박으로. 얘들은 영업 적자 아직 많이 나고 있죠. 국내에 공장이 대다수 있어서 국내 전기력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 매출액 국내 톤수보다 외국계 톤수가 훨씬 더 많아야 동박은 흑자로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회사는 이익이 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익을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을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사업부를 뭐 좀씩 팔아버려서 이 매출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매출은 24년도 3조, 내년에 2조, 내년에 2조 9천억, 3조 5천억. 그러면 매출액은 30%, 40%, 20% 증가되잖아요. 매출이 증가된다는 것은 외형이 성장된다는 거죠. 사업부 떼내고 팔고 그랬는데도 그러면 성장주라는 거죠. 그 외형이 성장되면
외형이 성장되면 회사의 성장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진도 괜찮아지고 전기료도 괜찮고 해외 공장이 많이 지어서 되면 이제 이익이 발생이 하겠죠, 많이. 그리고 또 요런 주식들은 얘들이 이제 빚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면 어느 정도 수혜도 되고. 근데 올해 컨센서스의 영업 적자가 1245억. 그다음 내년에 1,500억 흑자. 그다음 2,800억이면 2,800억이 21년도 영업이익이 4천억인데 이 영업이익 4천억을 26년도가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적 기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테마처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요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가 주가가 요렇게 20일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주식은 이제 4만 원 정도 해서 20만 원, 5배 올랐어요. 올랐고, 실제로 SKC 동박한 것은 18년 이때부터니까, 그러면 올랐으니까 이제 주식이 또 이게 거의 70% 그렇게 빠졌어요. 바닥. 그래서 이제 월봉도 보면 여기서 10만 원 이하에서 샀을 때는 이건 기다리면 20만 원이 보장되는 거죠. 주식 100%가. 거의 저희들도 이제 작년 7월달 10만 원 이하에 사서 저는 이제, 주력은 아니지만 18만 원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조정은 뻔히 나오니까 정확하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몇 번째면 여기에 여기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게 정상이죠. 장기 투자하더라도. 그러면 내려와서 15만 원에 사면 이렇게 사잖아요. 사면 여기까지 가도 얼마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주식을 성장주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사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왔을 때 계속 사놓으면 그냥 더블 왔을 때 팔면 되잖아. 아니면 50% 이상 갔을 때 절반에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럼 절반 파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금방 빨리빨리 먹으려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안 나와요. 또 적자가 나옵니다. 그럼 또 한 번 빠지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게 됐습니다. 뭐가 됐냐면, 외국인들이 이때 당시는 2018년도 이때 당시는 그냥 이게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동박하고 나도 안 하다가 2020 여기서 지분을 외국인들이 2배로 한 7, 8%가 있었는데 이게 16%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배로 한 8% 정도, 8% 포인트로 늘리면서 주식이 갔다가 이게 다시 줄었어요. 8%까지. 그럼 지금 다시 15.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처까지 오는 거잖아요. 수급이 있었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지금 별로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라도 어느 정도는 지지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지지될 걸로 보이는데 지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러면 이제는 모멘텀이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AI 반도체가 엔비디아도 조정받기 때문에 그럼 이 주식은 상당 기간 동안 이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근처에 왔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려고 보이고 오히려 내년 정도까지 정말 동박도 다 흑자 나오고 해서 유리기판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 하면 적정 주가는 이제 2026년도까지예요. 앞으로 2년 정도의 적정 주가는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고점에서 50%는 기본 올라가니까 그 정도 해봤자 30만 원 값자 15만 원에서 더블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정도 하면 2년 정도 들고 가신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지 않고는 저는 반등할 때 이 종목은 매도하는 게 낫다. 이 종목은 매도가 얼마인가 하면 15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잠깐 반등해 준다면 20%니까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나는 100%면 괜찮아. 2년 동안. 그러면 들고 가셔서 그 전 2년 전에 딱 2년 뒤가 아니라 2년 전에 20만 8천 돌파하면 한 30만 정도 되니까 28만 정도 목표가 장기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정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4만 원으로 손절가 드리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종목 진단까지 여기서 하고 저희가 준비한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히든카드, 제가 소개해드린 히든카드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목표가 도달 잠깐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까먹었습니다. 예, 우선은 5월 29일 추천주 BH였습니다. BH. 애플 관련해서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 전에 이야기 드려서 거기에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고, BH는 이제 호가 한 세 호가 정도, 좀 밀렸다가 도달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종목 제가 아까 제가 상담을 해드린 LG 이노텍이 시간에서 그 조실적 달성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BH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에 같이 움직이겠죠. 같은 이제 이쪽 그 애플 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더 갈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 우선은 요 정도 선에서 마감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로 좀 보여지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밸류업 관련한 어떤 이슈도 좀 있었고, 동박 관련해 갖고 AI 가속기 어떤 이슈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운이 좋게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배 구조 어떤 변화 어떤 이슈 관련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흐름이 두산에도 좀 도움이 되는 흐름이고,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 예, 그래서 현금 창출력이 상당히 좋은 두산마켓을 이제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앞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를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로봇 쪽이.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다 눌리면은 오히려 두산보단 두산 로보틱스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슨 모두에게 다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뭐 레이더 장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당히 좋게 봤는데 운이 좋게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내린다는 얘기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내리면 2만 초반까지 내렸다가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든, 그 다음에 요 이제 해리스가 둘이 이제 거의 박빙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련 어떤 정책 관련주들은 앞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방산 섹터는 해리스가 돼도 저는 좋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어떤 군납 어떤 이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할 섹터라고 보여지니까 방산 섹터 괜찮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오히려 앞으로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섹터는 어떤 섹터냐 하면 바로 미국엔 러셀 2000, 국내는 제약바이오라고 적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지금 이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미장 잠깐 확인을 했는데 러셀 2000 지수 관련 ETF는 지금 조금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소형주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너무 이제 끌어올리니까 이제는 소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소형주 섹터는요, 미국 대선 전에 항상 올랐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소형주 쪽 보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디입니까? 코스닥인데 우리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네, 2차전지 빼고는 뭡니까?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어떤 것,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가 가면서 화장품 쪽 가던 어떤 수급을 좀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리 인하 하면은 미국에서는 소형주지만 우리는 뭡니까? 제약바이오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시총이 큰 거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도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럼 왜 좋습니까? 부채가 이제 성장주들한테는 상당히 성장하는 회사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달 금리의 어떤 금리가 내려가면서 조달 자금에 대한 부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성장주에 상당히 유리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임상 수탁 기간 있지 않습니까? 드림 CIS 같은 그런 것들 올라옵니다. 지금 임상 같은 거 못했다가 조달금리 때문에, 그런 이제 물론 지금 이제 고금리 유지되고는 있지만 기대감으로 지금 임상 수탁 기간까지 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 봐야죠. 지금 어딜 봅니까?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학회들이 이제 줄지어 있습니다.
유럽 종합학회가 9월 14일부터 있어요. 에스모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보셔야 합니다. 항암제 쪽.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요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트럼프가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약가 인하를 좀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약업체들이 어떤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지금 CDMO 쪽도 이제 중국 우시바이오에 대한 어떤 제재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 다 좋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봐야 할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제가 길어서 요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제 종목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제약바이오를 보시는데, 제가 준비한 카드는 이렇습니다. 6개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바이넥스,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펩트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여기 다 괜찮습니다. 다 좋은 종목들인데, 제가 선정한 종목은 바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한올바이오 파마는, 요게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가면역이 요게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 질환 종류가 60여 개, 70여 개나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은데, 요게 자가면역계에서의 어떤 상당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FcRN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희귀병 같은 거에도 다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저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도 자가면역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폭풍 이런 것들 해갖고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요게 글로벌 경쟁사가 바로 알제넥스인데, 여기가 먼저 FDA에 있어서 아까 방금 항FcRN 기존 약물이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물이 유효성도 좀 그렇고 부작용도 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요 한올바이오 파마의 지금 바토클리맘이라고 있습니다. 요 물질이 부작용이 적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형 변형 관련한 기술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제형 변형 관련해서 비만약도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뮤노반트에다가 요게 기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5조에서 6조예요. 근데 알제넥스는 시가총액 30조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경우에 지금 10조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뮤노반트의 시장 점유율의 절반 정도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 계약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뮤노반트가 10조 가면은 한올바이오 파마 5조 가야 되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시총 얼마입니까? 2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는데, 저기 지금 보시면은 실적 지속 전망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4년 매출 1,500억에 영업이익 370억인데 내후년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 1,300억으로 퀀텀 점프합니다.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보신다면. 물론 이제 저번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도 아니면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임상 관련해서 좀 지연되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하나, 그래도 이제 임상이 이제 내년으로 좀 연기됐어요. 그래서 좀 임상이 조금 결과가 발표 나오는 것이 좀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저는 이슈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는 다 한 번씩은 무조건 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8월 달까지.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게 목표가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짧게 오늘 종가 이하부터 편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000원 정도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는 42,000원입니다. 손절가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제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저는 히든카드 키워드는 실적 성장 화장품주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주 하면 이제 대다수 종목은 15년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드 이후로 계속 중국 시장을 그전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광도 많이 오고 사장품주가 엄청나게 면세점 좋았는데요. 그 이후 다 끝나서 끝없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침체되고 내수도 안 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그 화장품을 주로 하는 회사들은 끝없이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 많이 빠졌다고 사면 사상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근거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그런 주식은 바닥에서 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럴 때 항상 몇 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서 한두 명 팔지 손절하지 않은 영역에 사서
핵심적인 주식은 사상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주식 사놓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바이오 몇 개, 바이오 이제 노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핵심 신약 회사 몇 개 회사만 딱 작년 정도에 여름에 그냥 사놓고 바닥에서 아무도 안 살 때 사놓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세 배가 나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을 때 사면 되지 않듯이 화장품도 마찬가지. 그러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화장품? 그러면 결국은 이래가 우리가 케이팝 이러듯이 드라마도 뭐 좀 마찬가지고 아이돌도 그렇고 다 있는데 우리가 또 케이푸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진출하고 해외 다 진출한 삼양식품 같으면 용심이 많이 있는데 삼양식품은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나의 영토를 요 국내에서 해외까지 늘렸으니 끝없이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거 나오면서 주식이 금방 올라가 버렸죠. 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K뷰티도 지금 성공 신화를 쓰거든요. K뷰티가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목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자 실리콘 툴을 화면에서 이렇게 차트에 보시면 이 성공 신화를 쓴 우리가 K뷰티 쓴 게 핵심적인 종목이 이 플랫폼하는 실리콘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툴가 지금 여기 작년까지 이렇게 해서 해도 10,000원, 8,000이 5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있으면서 이걸 통해야 되니까 해외에 이제 확장을 하려면 그러면 얘들은 실적도 폭발적으로 매출이 2배씩 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컬리오 같으면 국내도 좀 해외 미국하고 다 해서 나가서 좋아졌으면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즈 채널들이 그런데 과거에 이제 사상 고점 돌파했나요? 이제 그러고 그러면 보시면 컬리오도 마찬가지. 요 밑에서 작년 같은 중심선 월봉 중심 사놓고 성장성을 안다면 그냥 두세 배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실리콘트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그런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채널에 좋았던 이제 컬리오 같으면 여기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아직도 해외에 나가서 잘 하지 중국 위주로 하는 생활건강종은 LG는 절대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실적성 나오는 화장품 좀 따로 해외에 진출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오늘의 후보 히든카드를 후보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 저는 온픽은 일단 대형주 중에는 아모레퍼시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월봉상으로 중심에서 11만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는 적자가 납니다. 계속 안 좋아요. 그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관심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고 있는데 아마존 회원 중에 유료 회원들이 하는데 거기 행사에서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분 매출 1등과 3등 했어요. 17위부터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 진출에 이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 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삼양식품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 가니까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보지만 중국은 어차피 심체도 안 됩니다. 그럼 중국은 영업 적자는 이것은 하고 북미가 실적 호조가 되고 하반 그래서 실적이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1분기도 실적 대비는 컨센서스가 좀 나쁠 걸로 보여요. 근데 영업이익 증가는 워낙 안 좋았다. 증가는 큰 의미가 없고 매출액이 뛰어야 돼. 매출액 14% 뛰면 올해 좀 좋아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주식도 이 언저까지 한 25만 원 내외 이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매수가는 저는 이제 고성장을 하지 않는 주식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매수가 16만 7천 눌림목 정도에 사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만 5천 원 이렇게 20-30%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히든카드를 다 했습니다. 자. 예, 선배님 네. 저기 유튜브 라이브 있으십니까? 네, 일요일 날, 네. 저녁에 항상 8시에 올라가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이제, 행사 있어요? 네, 저도 26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8월 유망 섹터와 증시 전망 얘기 드립니다. 오늘 좀 반도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부터 해갖고 2차 전지, 전부 화장품, 조선, 전부 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과 히든 카드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편안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